안녕하십니까. 관리번호 3번입니다. 수업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빔 프로젝트 앞에 자료 1번의 그림을 띄워놨는데 자료 1번에 어떤 그림이 보여요? 앞에 앉은 민수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민수는 자료 1번에서 창가에 있는 식물과 책상에 있는 식물이 창가에 있는 식물은 잘 자랐는데 책상에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림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창가에 있는 식물과 책상 위에 있는 식물이 왜 자라는 정도가 다르게 되었을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광합성 과정을 떠올려 보면서 왜 책상 위에 있는 식물은 잘 자라지 못했을 것 같은지 잠깐 한번 생각해보고 발표해 볼 친구 있을까요? 네, 여기저기서 손을 많이 들어주었는데 3호등에 있는 명근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네, 명근이는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식물은 아무래도 빛을 잘 받지 못하니까 잘 자라지 못할 것 같다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까요? 다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학습할 내용은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전에 우리 빛의 세기에 따라서 어떻게 광합성량을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한번 세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시간을 한 5분 정도 줄 테니까 모둠별로 토의를 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을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가설을 설정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선생님이 돌아다니면서 확인해 볼 테니까 궁금한 게 있는 학생들은 손을 들어서 선생님께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작! 네, 일모듬은 발표가 너무 활발해요. 지금처럼 잘 가설을 설정해서 하면 되겠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네, 3모듬에는 손을 들어주었어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빛의 세기를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모둠별로 준비물을 좀 준비해봤는데 준비물을 보고 한번 힌트를 얻어서 어떻게 하면 빛의 세기를 조작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서 가설을 설정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니까 각 모둠에서 가설 설정을 모두 완료해 주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둠에서는 가설을 이렇게 설정을 했다라고 발표해 줄 모둠이 있을까요? 네, 이 모둠에서 손을 들어주었어요. 이 모둠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이 모둠에서는 선생님 저희는 준비물을 보니까 LED 정보가 있는 것 같아서 LED 정보의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이 잘 일어날 것 같아요 라고 가설을 설정해 주었어요. 선생님이 이 모둠의 가설 내용을 한번 칠판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둠에서는 LED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광합성이 잘 될 것이다 라고 가설을 설정해 주었어요. 자, 그럼 다른 모둠 한번 발표해 볼까요? 발표해 볼 모둠이 있을까요? 네, 5모둠에서 손을 들어주었네요. 5모둠에서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5모둠에서는 이렇게 발표해 주었습니다. 5모둠에서는 선생님 저희는 빛의 세기가 약하면 광합성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5모둠에서는 빛의 세기가 약할수록
혹시 다르게 가설을 설정한 모둠이 있을까요? 다들 비슷하게 가설을 설정을 했다고 말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오늘 탐구 활동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준비한 재료로 사실은 탐구 과정을 1번, 2번, 3번까지는 선생님이 제시해 주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설을 바탕으로 다시 이제 실험 설계를 마무리하고 실험 활동을 해볼 예정이고, 오늘 실험을 통해서 이 가설, 우리 모둠에서 설정한 가설이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둠 활동을 다 끝내주었고, 선생님이 요구한 대로 패들릿에 자료 3번에 대해서 이제 전등의 수에 따른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 그림 그래프를 패들렛에 잘 업로드해 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분들이 업로드한 실험 결과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1모든, 2모든, 3모든, 4모든, 5모든에서 전부 다 실험 결과를 잘 발표해 주었는데, 혹시 우리 조의 실험 결과를 내가 발표해 보겠다라고 하는 모둠이 있을까요? 네, 진욱이가 한번 발표해 보겠다고 손을 들어주었네요. 진욱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진욱이가 선생님 저희 모둠에서는 LED 개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네, 잘 발표해 주었어요. 실험 결과를 토대로 잘 발표해 준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다르게 생각한 모둠이 있을까요? 네, 뒤에 있는 현지가 한번 손을 들어주었네요. 현지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현지가 실험한 모둠에서는 선생님 저희 조에서는 LED 정보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다가 LED 정보의 개수가 4개, 5개가 되었더니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동일해졌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그린 그래프를 다들 비슷하게 그려주어서 한번 칠판에 옮겨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패들렛에 LED 정보의 개수에 따라서 시금치 잎이 떠오른 시간에 대한 그래프를 그려주었어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방금 학생이 얘기해 준 것처럼 어떤 모둠에서는 LED 개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두 번째 학생은 선생님 저희 모둠에서는 줄어들다가 마지막에는 일정해졌어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모둠이 비슷한 결과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은지 한번 지금 생각해 볼까요? 잠깐 생각해 볼까요? 조금 갸우뚱거리면서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선생님이 힌트를 한번 주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광합성 산물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이유에 대해서 광합성 산물과 연결지어서 한번 생각해서 발표해볼 학생이 있을까요? 우리 에이스 에이스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래요. 모두 다 에이스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다 에이스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 반에 발표를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는 나경이라는 친구가 손을 들어주었어요. 나경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나경이가 저번 시간 수업을 너무 잘 들은 것 같아요. 선생님, 저는 저번 시간에 광합성 산물로 산소가 발생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이유는 광합성 결과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이유는 나경이가
다른 친구들도 고개를 끄덕이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금치 잎이 떠오른 이유는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인데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은 어떤 걸 의미할 것 같은지 한번 모든 별로 토의를 해본 후에 발표를 해볼까요? 네, 뒤에 있는 예진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예진이가 한번 발표해볼까요? 예진이가 아주 예리하게 잘 발표해준 것 같아요. 선생님,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거는 산소가 발생하기 때문이므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은 광합성 양을 의미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혹시 다르게 생각한 학생이 있을까요? 앞에 앉은 금명이가 한번 대답해 볼까요? 금명이는 선생님,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은 산소 발생량을 의미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저 친구들이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산소 발생량 그리고 광합성량일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 주었는데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길어지면 산소 발생량 또는 광합성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서 발표해 볼 학생이 있을까요? 나영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나영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네, 나영이는 선생님,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산소 발생량은 같은 시간 내에 산소 발생량과 광합성량이 증가할 것 같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모두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공감을 해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도출해낼 것처럼 여기서 시금치 잎이 떠오른 이유는 광합성에 의해서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이고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은 여러분들이 말해 준 것처럼 산소 발생량과 광합성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줄어들수록 산소 발생량과 광합성량은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걸 바탕으로 선생님이 한 가지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도록 할게요. 이걸 바탕으로 지금 모든 별로 토의를 해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모든 별 토의를 통해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고 발표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벌써 3분이나 지났어요. 여러분도 혹시 다 생각해 보았을까요? 네, 다들 오늘 수업을 너무 잘 따라오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질문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참 잘 대답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빛의 세기에 따라 광합성량이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발표를 해볼 학생이 있을까요? 네, 뒤에 앉은 승희가 발표를 하겠다고 손에 들어주었어요. 오늘 승희가 첫 번째로 발표를 하게 되는데 한번 잘 들어줍시다. 네, 승희는 선생님, 빛의 세기가 강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해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일정해질 것 같다라고 잘 발표를 해주었어요. 선생님이 LED 개수에 대해서 어떤 의미인지 묻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잘 파악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LED 개수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을까요? 다 같이 여기저기서 빛의 세기라고 잘 대답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묻지 않아도 정말 수업을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LED 개수가 빛의 세기를 의미하고 시금치 잎이 떠오르는 시간이 광합성량을 의미하니까 그래프로 바꿔보면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그래프는 이렇게 나타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자료 4번에 다음과 같이 이제 실제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과 같이 동일하게 과학적 개념을 잘 도출해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실험을 통해서 학습 목표인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에 대한 관계를
여러분들이 이 학습 목표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두 번째 실험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어떤 실험을 가져왔는지는 패들렛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패들렛에 선생님이 검정말 실험을 가져왔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보이는 초록초록한 식물이, 물에 담겨있는 식물이 검정말입니다. 네, 각 비커에 검정말, 비커가 아니고 그 좁고 기다란 유리병에 검정말이 각각 담겨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좋습니다. 좁고 기다란 이제 유리병에 검정말이 담겨있는데, 여기는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LED 전구를 늘려주면서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를 측정을 한 실험 결과를 가져왔어요. 실험 결과를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LED 전구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어떻게 변했나요? 다 같이 한번 얘기해 볼까요? LED 전구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기포의 수가 점점 증가하다가 일정해지는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럼 여기서 검정말 실험에서 정말 어려운 퀴즈입니다. 검정말 실험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지금 짧게 생각해서 발표해 볼까요? 네, 뒤에 앉은 송이가 손을 번쩍 들어주었어요. 다른 친구들도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졌나요? 네, 다들 생각을 한 것 같으니까 송이가 한번 발표해 볼까요? 송이가 선생님 발생하는 기포의 수는 광합성량을 의미할 것 같아요 라고 잘 대답해 주었어요. 광합성량을 의미할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저는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산소 발생량이라고 얘기를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빛의 세기에 따라서 광합성량이 달라진다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처음 했던 자료 1번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1번에서 창가에 둔 식물과 책상 위에 둔 식물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오늘 가서 어떤 걸 하게 될 거냐면 책상에 둔 식물의 빛의 세기를 엄청 강하게 둔 환경에 두어볼 거예요. 책상에 둔 식물을 빛의 세기가 정말 강한 환경에 두게 되면 어떻게 변할 것 같은지 잠깐 모둠별로 토의해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벌써 5분이 지났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모둠에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라고 발표해볼 모둠이 있을까요? 네. 오늘 수업을 적극적으로 따라와준 사모둠에서 발표를 해보겠다고 손을 들어주었어요. 사모둠에서 한번 발표해볼까요? 네. 오늘 수업을 정말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모둠에서는 선생님, 빛의 세기가 세워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니까 책상에 둔 식물을 빛의 세기가 강한 환경에 두면 정말 잘 자랄 것 같아요. 하지만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한 환경에 둘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해 주었어요. 혹시 왜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한 환경은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대답을 정말 잘 해준 것 같아요. 사모둠에서 왜 빛의 세기가 너무 강한 환경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해줬어요. 선생님, 빛의 세기가 어차피 일정 세기 이상으로 빛의 세기가 증가하게 되면 광합성량이 일정해지기 때문에 적정량의 빛의 세기를 쐬주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대답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빛의 세기가 증가할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다가 일정 빛의 세기 이상에서는 광합성량이 일정해진다는 과학 개념을 잘 이해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